띵! 화둥이 여러분 안녕! 네, 화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화환원 다 넘어갔고 이제 우리 화학원에서 정말 마지막 부분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한번 잘 해보시죠. 교과서로는 172쪽부터 175쪽까지 내용, EBS 275쪽부터 27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열의 출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는 탐구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열심히 달려보실까요? 네.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많은데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내가 이제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면 내가 낮은 값이어서 높은 값으로 에너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반응열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반응하는 열, 반응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계랑 주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라는 건 뭐냐면 옆에 그림처럼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나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질처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질, 화학 반응 물질도 관심을 요구를 하는군요. 네,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입니다. 주의는 계를 둘러싼 주위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물질을 넣어서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 부피 플라스크에 있는 물질이 계인 거고 그 주변이 다 환경이니까 주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계랑 주위를 합쳐서 온 우주다 해서 유니버스라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놔두면은 뜨거운 물을 놔두게 되면 온도가 식는 것처럼 계랑 주위 사이에서는 열려 있으면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에너지 변화가 되는지 볼게요. 발열 반응 먼저부터 보면,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계가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방출을 해야 되니까 감소하면서 그 차이가 열로 외부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안정하겠지.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렇게 에너지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 에너지가 낮으니까, 우리가 계단으로 비율을 들어서 보면 계단 높은 층에 있을 때보다 낮은 층에 있을 때, 즉 에너지가 낮을 때 우리가 더 안정하다라고 화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 뭐가 있어?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핫팩이 되겠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핫팩 같은 경우는 본인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한테 따뜻한 열을 방출해주니까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 핫팩 입장에서는 핫팩이 개고 핫팩을 쥐고 있는 우리가 주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화항산을 물키는 과정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인데, 진화항산을 물키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열이 주위로 방출이 되는데, 그때 다량의 증류수에다가 진화항산을 조금씩 넣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다가 진화항산을 용해시키게 되면은 그 주변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주위는. 네. 그래서 이거 진화항산 물 키는 거는 이 실험 과정에서 원래는 물에다가 진화항산을 넣는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된다면 직접 실험할 때 아니면 화학 실험 과목에서 방법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진화항산을 물 키는 과정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지. 그래서 반응물이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높은 층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으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물의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큰 생성물로 변하는 걸 흡열 반응.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안정하죠.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낮으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죠.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산화발음과 염화암모늄이 반응을 하면, 수산화발음과 염화암모늄이 반응을 해서 혼합물이 든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적신 나무판을 올려놨더니 화학 반응 이후에 나무판이 함께 붙었어요. 붙었다는 거는 얼어서 붙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물질의 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나무판 위에 물이 가진 열을 흡수하여 물의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되면서 나무판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열 살펴볼게요.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역반응은 생성물이 정반응으로 바뀌는 반응이잖아요. 따라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어서 열을 방출하게 되면, 역반응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의 관점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지만 주의 관점에서는 흡열 반응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반대다 생각하면 돼.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살펴보면, 수증기의 액화나 물의 응고, 물이 얼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래까지 보자. 아래까지 한 번에 보고 아래까지 한 번에 보고 설명을 할게요. 즉 기체, 액체, 고체일 때, 즉 배열이 안정하면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얼릴 때,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 그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방출하는 열을 냉장고가 흡수해줘서 차가운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얼음이 얼 수 있는 거고, 휘발유나 LPG,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우리가 주위로 열이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할 때도 물이 발생할 때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발열 반응, 손난로 속의 철가루가 산화되는 것도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반대로 고체가 액체, 즉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 때 액체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을 뺏어가니까 흡열 반응이잖아. 그런 것처럼 물이 기화나 얼음의 녹는 걸 융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마른 빨래가 말라갈 때 우리가 빨래 옆에 갔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열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를 가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아래 화학 반응식처럼 이때 열을 흡수하고, 냉각팩 속의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열에 흡수하기 때문에 팩이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해 보면, 우리 비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비열은 정의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온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래서 단위는 줄 퍼 그램 곱하기 온도. 다시 여기 쓸게요. 선생님 위에 잘못 쓴 부분이 있어서 그램 곱하기 온도,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열 같은 경우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한 총 열량은 비열이 1g 1도씨 올리는 데니까 비열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질량 곱하고 온도 변화까지 곱하면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량을 보는 게 과자나 아니면 음식물 뒤에 보면은 이렇게 칼로리로 나와 있을 거예요. 몇 g당 칼로리. 그러면 이 열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g당의 우리가 발생하는 열인 비열에다가 총 몇 g의 과자가 있는지 질량, 그리고 그때 온도 변화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토대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단위가 보통 우리 과학으로는 줄이나 킬로줄 쓰거든요. 줄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은 킬로줄이에요. 그래서 1000줄이 1킬로줄인 거지. 1킬로줄. 근데 이제 킬로줄을 칼로리로 바꾸려면 0.24칼로리가 1줄이거든요. 1킬로줄이거든요.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4.184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킬로줄로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몇을 곱하면은 4.184를 곱하면, 아니 뭐 킬로줄로 나오겠지. 또는 킬로줄을 구했으면은 반대로 우리가 킬로줄로 나와 있으면 4.184로 나눠주면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주로 과자 연소 실험이 있긴 한데, 직접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고, 일단 탐구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가 간이 열량계를 측정해서 반응열을 측정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면 발생한 열량은 열량계 속의 용액이 모두 흡수했다고 가정하고, 열량계 속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을 열량계 속에 흡수한 열량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열량이 발생하니까 이 물질을 먹거나 또는 아니면은 이 물질을 태웠을 때 이만큼의 열이 발생할 수 있겠다,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 열의 일부가 열량계 등의 실험기구 등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일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하냐면, 문제에서는 발생하는 열을 모두 열량계 속의 용액이 흡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살펴볼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량계는 옆에 그림처럼, 여기 동그라미 치는 그림처럼 생겼으니까 요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BS 수능 특강이 있는 교과서, EBS 수능 특강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과학 돋보기 하고 문제 풀고 얼른 끝내시죠. 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과자의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인데, 먼저 실험 과정 살펴보면 전자저울로 과자의 질량을 측정하고,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위에 물을 100g을 받아요. 100ml를.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도가 보통 1이니까,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1g per 1ml, 1ml가 차지하는 질량이 1g이라고 놓게 되면 100ml일 때 100g이 주로 될 거예요. 다른 말이 없으면 밀도가 1이라는 뜻이야. 밀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과자에 불을 붙이고 후에 둥근 플라스크에 열을 가열하고, 그러면 그 둥근 과자가 연소되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걸 이제 전자저울로 이제 측정을 해서 과자의 소모된 질량 측정하고, 그리고 물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과자가 처음 연소되기 전이 W1g, 연소 후의 질량이 W2g이라고 하고, 물의 온도 변화는 반응 전에 T1, 반응 후에 T2라고 하면, 연소될 때 과자의 열량을 물이 모두 흡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연소된 과자의 질량은 W2에서 W1을 빼준 만큼일 거고, 온도 변화는 T2에서 T1을 빼준 게 온도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물의 밀도를 아까 1g per 1ml라고 했으니까 100ml는 100g이고, 물의 비열을 4.2 줄 per gram per, 그 다음에 그람 곱하기 온도라고 했을 때,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변화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요. 물이 모두 흡수했다고 가정을 하니까 물은 100g이니까 여기 질량 앞에 100 쓰면 되고, 온도 변화는 T2-T1이니까 열량은 420 곱하기 T2-T1 줄이 되겠죠. 그때 과자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열을 물이 모두 했다고 가정했다고 합수하면, 질량 W2-W1g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이 420 곱하기 T2-T1 줄이기 때문에, 1g이 연소했을 때 살펴보려면은 420 곱하기 T2-T1 줄을 W2-W1g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W2-W1을 10g이라고 해볼까요? 즉 10g이 연소됐을 때 질량이 420 곱하기 T2-T1 줄이라고 하면 1g일 때 구하려면 나누기 10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소될 때 감소한 질량이 W2-W1이니까 1g당 발생하는 열은 420 곱하기 T2-T1을 W2-W1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관련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므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고 수증기의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잖아.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이 방출하고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열이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 그다음 흡열 반응에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더 안정해요? 그렇지, 생성물이 더 안정하죠. 흡열 반응 에너지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다시 복습했던 거 위에서 앞 페이지 살펴보면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더 안정했지. 여러분 선생님 잘못 설명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안정하지. 에너지를 받으면 더 불안정한 상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반응 전이도 높아요. 냉각팩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냉각팩이 녹으면서 우리가 열을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우리한테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을 반응열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 흡열 반응. 간이 열량계에서 반응해서 발생한 열량과 열량계 속의 용액이 흡수한 열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열량을 계산하고, 어떤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총 열량은 그 물질의 비열에다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를 곱해서 열량을 계산할 수 있었죠. 마지막 3번.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차이가 열로 방출되죠. 산과 염계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물이 기화할 때는 주위의 온도가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죠. 흡열 반응이니까. 간이 열량계에서 반응열을 측정할 땐 열손셀이 발생하는데 그걸 모두 간이 열량계에서 측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줄 퍼 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는 열량의 단위이다. 우리가 열량의 단위는 아까 어떻게 됐어? 위로 다시 살펴보면 열량의 단위는 줄이었지. 그냥 우리 줄 퍼 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는 누구야? 비열이죠. 비열.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하다.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하죠.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광합성은 빛을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뭐 모르는 내용 있으면 한 2번, 3번씩 들어보면서 천천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